7월 1일 JBC 뉴스입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189일째입니다. 1189일째. 오늘 방송은요, 어제 그제 가장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이제 무당청이었어요. 무당청은 뭐 이것저것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청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32.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이 23.9%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압도라기보다는요, 상당히 약 거의 9% 이상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의원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결과가 지금 나옴으로써 지금 2022년도 차기 대선으로 후보로 이 윤석열이가 아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에서는 이제 윤석열 쪽으로 기울기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실제 또 윤석열 쪽으로 기대는 분들 많습니다. 윤석열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만들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요,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의 어떤 관계가 없이 계속해서 이제 각종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모임들 해가지고 이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지지율 야권 오르는데, 근데 현재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군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은 여권 후보라고 해도 관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권이 총망라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때립니다. 마치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장 같아요. 아주 윤석열 띄우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지금 오히려 추미애가 시켜주는데요. 추미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막 추미애 너무 잘해요. 그냥 너무 잘하고, 또 이 좌파 정치인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인천공항 그 어떤 비정규직금 문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막 문재인 정권 너무 잘합니다. 상임위 17개 독식 차지한 것도 너무 잘했고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깊이 올라오고 산에 깊이 들어갈수록 골은 깊어지고요, 골이 깊어지면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윤석열 총장이 뜨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데요.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흥미라 그럴까 좀 아쉽고 뭔가 좀 허전한 부분들은, 윤석열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탄압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현재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대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도 지금 조원진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미티 여론조사는 차기 대선 후보군 새로운 사람들 2명을 추가했습니다. 임종석과 경남지사 김경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원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포함조차, 이름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요새
그 윤석열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조원진 대표는 탄압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현재 더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JBC 뉴스는요. 뉴스를 하면 할수록 요즘에 이제 또 시청자들이 쭉쭉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쭉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 JBC 뉴스를 자유우파의 어떤 대표 방송으로 키우자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JBC 뉴스 그냥 오늘 보니까 또 이 시청자들이 한 80명 정도 빠져나갔더라고요. 샥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개의치 합니까? 개의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이 JBC 뉴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이 시청하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 대한민국 신경 쓰세요. 대한민국. JBC는 뭐 이래 이 방송하면 할수록 이제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시간과 또 시청자들이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엿장수 마음대로 할게요. 그렇다고 제가 방송을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눈이 좀 따가워 가지고 방송하다가 자꾸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상당히 좀 많이 글을 좀 적었더니 좀 눈이 지금 스크래치가 생겼는지요. 불빛이 이래 비치니까 막 눈이 깜짝깜짝거리고 그러니까 방송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뭐 이 많은 분들 또 문자 왔더라고요. 아이고 뭐 방송 안 하면 언제 방송합니까? 이러는데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시청합시다.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보니까 이 구독 누르고 또 구독 누르면 또 취소되고 이러니까 그거 안 눌려도 됩니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괜찮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로 지금 올랐다. 무당청에서 또 야권 후보 1위로 올랐다. 이거를 울어야 할지 아니면 웃어야 할지 참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네요. 그냥. 예?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굉장히 윤석열이 장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이럴 때 꼬이게 만들었다.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총장,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윤 총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 법무부 장관 중에서 저런 장관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도 많이 놀래가지고요. 이 국민들이 아마도 이런 완전한 내로남불식 발언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쩝니까? 자꾸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 무당청에서 이 지지율, 그러니까 무당청은 지지 후보가 없다든지 그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무응답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보청들이거든요. 유보청들. 자기 입장을 밝힌 유보청들인데 여기서 32.5%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저는 제가 이제 역대급 제가 김영삼이부터 이제 대통령 본격 이제 이 선거 쪽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요. 오래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0년 됐는데요. 이걸 볼 때 이런 무당청에서 이런 지지율을 받았던 역대 후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후보로 넣어야 될지, 후보는 아니잖아요, 사실. 현직 검찰총장이고
또 예전에 이제 윤 총장 스스로도 자기가 검찰청장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어떤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윤 총장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 총장이 지금 대선 주자 1위가 된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안암무인 윤 총장 패대기 치기의 어떤 반대 급부, 이 반대 급부가 결국 윤 총장 지지율이 올랐던 하나의 그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래서 이 적폐 청산에 앞장선 이 문뻥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지금 현재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문뻥 씨가. 그런데 지금 이런 윤 총장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미래통합당 또 나아가가지고 보수우파 쪽으로부터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는 말하자면 완전한 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과 이제 서로 결을 다르게 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차기, 저는 2022년도 대선에 윤석열 씨가 반드시 뜰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윤석열 씨의 어떤 윤석열 총장의 이 지지율은 지금 다각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어떤 심한 이 배신감, 또 그들의 무능, 그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하게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상태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확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는 일부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저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정도령이 아닌가. 정도령은 제가 정씨이기 때문에 정도령인데요. 윤도령이라 합시다. 윤도령이 아닌가.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이 칼을 들이대는 소신과 또 이 추미애 장관 등으로부터 온갖 이 위압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가 아마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는 뭐 김수남이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마지막이 이제 검찰총장인데 문재인 쪽 촛불의 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권력에 있는 자들은요, 습성이 권력을 잡고 말자 바로 이 엎어버리는, 들어 누워버리는 이제 이런 속성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자한당도 윤석열 총장 임명을 반대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문뻥 씨가 윤 총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총장이 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잡혀 들어간다. 아이고 이제는 막 신공황 정국이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독재로 간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칼을 갖다 댄 것은 울산 시장 선거 전에 그 송철호 그 부정선거, 또 드루킹, 또 유재수 부산 부시장 관련, 그러니까 이 정권의 치부에 대해서 칼을 갖다 댔는데요. 이것은 약가라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갖다 댈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다른컨대요. 오늘 또 이제 이 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 저 누굽니까? 인공 관련해가 인공 그 인천공항 사태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영국으로 보내고 또 중국으로 유학을 장기간 보냈냐?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된다. 그 영국은요,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학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 런던은 물가뿐만 아니라요,
그거는 진짜 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가는 사람들은요, 뭐 집안이 그래도 이 중상류층이 많을 겁니다. 근데 김두관이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유학을 보냈느냐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 발의되면 제1호로 김두관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려가지고 그 글이 이제 잔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민중민주의, 민중이 주인이 되는 노동자, 뭐 도시 빈민층,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 뭐 이런 뭐 농어민들, 이런 분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왔는데요. 저들은 그것은 아예 구호고 결국은 이 저들은 저들의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전형적인 얘들은 권력 관료주의 신카르텔을 형성시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자신들의 어떤 이 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 총장이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지난밤에 어떤 일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들의 비리, 저들의 부정부패 이 등등을.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문뻥 씨가 공수처법을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번 달에 이제 처리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 의견을 보내고 이런 것 자체는 결국은 이 문뻥 씨가 자기의 마지막 이제 임기 마지막을 좀 이래 안전장치를 만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 권력형 비리, 이 좌파 독재 정권 이 권력자들의 각종 부정부패를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가면요. 아마 국민적인 지지율이 더 오를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권력자들은 윤 총장에 대해서 죽이기를 앞장설 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죽일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권 후보들 중에서 홍준표, 그 다음에 또 황교안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또 뭐 안철수, 원희룡이 등도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유승민이까지 이제 부각되고 있고 이랬는데,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래 된다 그러면요.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아주 선이 굵은 우리과당 조원진 대표가 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떠야 되고 또 떠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예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좀 국민들이 예면하고 있는 건지 언론이 예면하고 있는 건지 여론조사 기관이 예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원진 대표만한 이 차기 대선 후보도 없습니다. 전에 이제 지금 조 대표가 그 지방 이제 이 당원들과의 모임에 있어서는 조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만들자 이런 분들 문제가 이것이 여기서 이 일부 지지자들이 만들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여론에서도 띄워야 되고 또 여론조사 기관의 후보군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될 길이 많고요. 그럼 이제 겉으로 이제 볼 때는 당연히 조 대표가 여론 후보군에 들어가 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엉터리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나라 불평 불만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면모를 갖추고 또 이제 앞으로 그 홍보 분야와 나가 또 이 정당의 시스템들 갖춘다 그러면요. 저는 조 대표도 얼마든지 대선 후보군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홍준표니 유승민이니 또 원희룡이니 뭐 이런 자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니 거품입니다.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 대표도 이게 1차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들, 포함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당의 체질화는 앞으로 당의 체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거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지고 뭐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대선 보궐선거 이어지기 때문에 또 후보군들을 계속 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 상승들 또 한편으로는 이 윤 총장의 상승 이게 이제 조 대표하고도 비교 분석되는데 이 변수에서는 이 만약에 이제 윤 총장의 가장 큰 변수는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달렸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조 대표의 어떤 그 대선 주자 반열도 박근혜 대통령에 달렸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이 12월 1일 날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팀을 이제 만들면서 윤석열 총장을 팀장을 만들고 이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켰고 또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 대가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깨가 너무 좋지 않고 또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했습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은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야권 다시 말하자면 보수 우파의 후보군으로 뜨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조만간 지금 차기 여권 대선 주자 2위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제낄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을 제끼고 완전 이 대선 후보군 1위로 굳히기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럴 때 소설 같은 얘기지만 윤석열이가 2022년도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럴 때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는 또 조원진 대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뭐 미통당 또 다른 후보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미통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진짜 윤석열 총장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딜레마에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물고기입니다. 빨리 잊어버려요. 아이고 윤석열이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까? 그렇게 그런 탄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 즉 이 윤석열이가 지금 맡은 바 소임이라는 부분들은 주사파 척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를 밝힐 경우에는요, 국민들은 이 윤석열이가
어떤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아닌 정말 검사의 소명을 다해서 구속시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 윤석열이가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권력 비리들을 또 구속시켰다라는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굉장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야 윤석열이가 저렇게 떠버리면 이제는 우리 우파에서도 어느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전체주의화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동을 걸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원칙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윤석열이가 적격이다. 그래서 과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구속을 시켰고 그런 악연 이런 것들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묻어두자. 이 정의가 정의인지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저가 대통령을 그렇게 구속시키고 했기 때문에 저자는 안 된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면 좋지만 윤석열이를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이 정의인지, 어떻게 정의인지. 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지지 입장 표명을 할 수 없겠지만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과 또 조원진 대표가 박치기 된다. 박치기 할 때 후보군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 지금 뜨지 않는 조원진 후보를 끝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인지, 저렇게 뜨는 사람을 지지할 것인지, 아마도 굉장한 이 자유우파 쪽에 있었어도 보이지 않는 이 파장,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균열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JBC 뉴스도 좀 입장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다시 한번 더 윤 총장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 한번 글을 좀 정리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적폐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윤석열이 잘못도 저질렀지만 살아있는 유사 빵마 정권을 향한 정의 수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저는 윤석열이는 크게 기억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차기 대선 주자의 이 칼집은 윤석열이가 지고 있지 않겠느냐. 물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게 뭐 이렇게 되겠지만요, 이것이 뭐 국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포함시켜 두지 말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국민 스스로가 뭐 본인 스스로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외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뭐 지금 이 사회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의지를 막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회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모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 비판을 싫어합니다. 비판을 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막 이런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또 다른 윤석열 벽을 자유우파들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자유우파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뭐 대선 후보로 만들자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런 좀 섭섭함도 제가 뭐 보는 거고 뭐 그러는데요. 자, 뭐 엄지학 TV님, 인간이 너무 간사합니까? 그거 뭡니까? 야, 이 지금 뭐 방송하는데 이제 304명 들어왔네요. 우리 공화당 뭐 당원들이 자유우파 국민들 304명밖에 안 됩니까? 실시간 방송이.
예? 오늘은 뭐 윤석열 총장 관련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심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실시간 안 됩니까? 아이고, 뭐 이거 누구를 예정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이 한번 글 적는 것보다 실시간 방송이 만 원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방송도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연례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대충 막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국민들이 JBC 뉴스를 뭐 살려야 되겠다. 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는 거. 또 뭐 이 조원진 대표도 JBC 뉴스가 많이 커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이 보세요. 이 실태가 이랬는데 실태가 지금 이렇잖아요. 보시는 분들 뭐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이제 뭐 이 미통당 지지한 대로 다 빠졌습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 300명만 모여가지고 제가 특별 강연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분들 뭐 이 후원해주는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강연하고 해야죠. 뭐 이게 이 많이 보도록 해주겠다. 집토끼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오늘은 윤 총장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런 방송이요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통령 구속에 앞장섰던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또 있다는 것 자체도 소위 좀 기분이 막말로 거시기 하고요. 또 그런 윤 총장이라는 사람밖에 없나? 뭐 조원진 대표도 있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대선 후보로서의 손색이 없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것 자체도 좀 짜증이 나고 열받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현실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 제 입장도요.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JBC 뉴스가 윤 총장을 띄워주려고 그러느냐. 또 일각도 아주 빼쪽하게 보는 분들은 저 윤 총장한테 이제는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의 보수 유튜브라고 자처하는 자들 다 윤 총장으로 기울일 겁니다. 바야흐로 윤 총장 파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JBC 뉴스도 재빠르게 하면요. 윤 총장 파리를 딱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 쫙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장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저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정치 혹은 이 파리를 통해 가지고 JBC 뉴스를 키우고 싶은 그런 추호도 그런 이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자유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 개뿔이 뭔지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 이 기본 방향이 JBC 뉴스가 가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서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막 제 갈 길 0.1mm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만 갑니다. 제가 이제 참 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아주 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글을 아주 많이 적어가지고요. 뭐 손가락 마디부터 뭐 눈까지 머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을 한 2년 만에 만났는데요. 잠깐 만났는데 첫 마디가 우리 대가리가 막 다 빠져내라더라고요.
대가리가 다 빠졌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무죄석 방되고 이 탄핵 무효되고 문재인 끌어내리면 내 머리 다시 심어질 것이다. 머리 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저보고 아직까지 박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박바냐고 그러길래 아마 박바 맞다. 그래. 박바 맞다면서 우습게 했는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외모도 바뀌고 특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또 뒷골도 쑤시고 스트레스인데요. 자, 우리 그래도 가야 될 길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는데도 7월 1일 저는 7월 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7월 달은 그냥 막 노는 달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은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또 7월 달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여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는 방송을 즐겁게 그리고 바캉스 가는 다니는 기분으로 이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